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십니까. 광고 퍼포먼스 2팀 이혜진. 2팀 정원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렸던 가을 학기 맞이 유아업종 네이버 검색 광고 세팅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이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이버 검색 광고라고 하면 네. 일단 지금 가을 학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죠. 네. 다들 개강을 하셨고, 그래서 유아업종에서도 시즌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마침 또 추석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가오는 추석, 뭐 크리스마스, 아니면 아이들의 이제 개강, 방학, 뭐 또 어린이날 이렇게 특정 시즌에 따라서 미리 세팅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단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유아업종은 반려동물 업종이랑도 굉장히 유사한 점을 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유아업종에 있어서는 이러한 앞서 말씀드린 시즌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뭐 또 어떤 시즌이 있을까요? 방학, 추석, 개학, 어린이날 등등 이런 세팅날에 일단 세팅 전에 미리 세팅을 해두셔야 그 시즌이 다가왔을 때 광고 효과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시즌 맞이하면서 세팅하신다는 건 사실상 이미 늦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추석도 이제 사실 뭐 세팅이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실질적인 구매가 일어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세팅이 미리 끝내놓고 라이브를 이번 주부터 세팅 끝난 값으로 진행을 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그 기간에 맞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구 포인트 또한 이러한 점을 활용해서 녹여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려동물 산업과도 굉장히 유사한 점을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소구 포인트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아이도 마찬가지고 나의 자식도 마찬가지고 네. 반려동물도 마찬가지고 사실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성비가 아닌 어떤 성분을 갖고 있는지 네. 얼마나 좋은 나의 아이나 나의 반려동물에게 얼마나 좋은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가성비 활용이 아니라 어떠한 제품으로 천연 성분 어쩌고 저쩌고 그러한 특정 성분을 활용해서 만들었다. 혹은 소재 같은 경우는 순면 이런 소재를 강점으로 소구 포인트를 녹여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내 아이에게 가성비 간식을 먹이고 싶은 부모가 있을까요? 없죠.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가성비보다는 착한 성분, 착한 원료로 만든 이러한 간식으로 아이들한테 먹이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겠죠. 네. 그래서 업종별 이러한 특성을 살려서 소구 포인트를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소구 포인트 말씀이신 네. 거죠? 네. 일단 원료랑 성분 말씀해주신 것도 그렇고 뭐가 있을까요? 강원도 감자로 만든 뭐 우리 아이 첫 유기농 떡볶 대 대량 생산 가성비 감자로 만든 우리 아이 떡볶 어떤 게 더 소구 포인트에 맞으실 것 같아요? 일단 성분을 강조하는 게 더 중요하고 이제 가격적인 측면보다는 얼마나 더 몸에 좋은지 아니면은 얼마나 더 이게 피부나 이런 쪽에 더 좋은지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게 더 좋으니까 저는 성분을 나타낸 강원도 감자로 만든 우리 아이 네. 떡볶으로 가겠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소비자분들도 원주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자를 고르실 거예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구 포인트와도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브랜드 파워가 꽤나 중요합니다. 네, 브랜드 파워라고 하면 브랜드 검색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내 아이가 먹일 건데, 내 아이에게 입힐 건데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러니까 브랜드 네임드가 있는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이 훨씬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소비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성분 가격보다는 성분이나 이런 쪽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얼마나 믿을 수 있는 브랜드인지 회사인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브랜드 검색을 하고 계신 네이버 비광고주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 정보지만 이제 네이버 브랜드 검색이 10월 달부터 단가가 인상된다고 공문이 올라왔어요. 공지가 떴기 때문에 브랜드 검색 인상 전에 미리 계약을 하셔서 10월 달에 인상된 단가가 아닌 지금 현재 9월 달의 단가로 계약을 하시는 것이 브랜드 검색을 진행하실 광고주 분들이라면 훨씬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브랜드 검색 10월에 단가 인상.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유아업종 같은 경우 바이럴 혹시 알고 계시는 바이럴 있으실까요? 그 아이의 옷이나 장난감 같은 경우 네. 친환경을 강조하면서 우리 네. 아이 몸에 해롭지 않다라는 점을 많이 강조하면서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하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쵸. 사실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뭐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블로그 아니면 카페 뭐 언론 배포 등등 여러 기타 바이럴이 있는데요. 특히 유아 업종에서 제일 중요한 거 맘카페죠. 맘카페라고 하면은 유명한 이제 상단으로 띄워서 유명한 특정 맘카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으로 따지면 지역적으로 따졌을 때 지역 맘카페가 따로 또 존재합니다. 뭐 서울, 경기, 뭐 충남, 경산 등등 지역 맘카페를 활용하셔서 바이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사실 진행하실 때 품목을 어떻게 가져가셔야 하나 이러한 고민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전략은 하나의 상품으로만 바이럴을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다양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주차에 일주일 동안 4개의 바이럴을 진행할 거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4개의 품목을 다 다른 식으로, 다 다른 품목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마케팅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 바이럴이라면은 한 가지 상품만 강조하는 것보다는 여러 상품을 강조하면서 얼마나 이쪽 분야에서 통달한 그쵸? 사업체인가를 나타내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유아업종을 집행하면서 성과를 개선시킨 사례가 있거든요. 그 개선점을 도출해서 이제 인사이트를 도출해서 그 광고주분께 이제 성과를 개선시킨 로아스를 개선시킨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해당 브랜드 같은 경우는 유아 패브릭 제품의 브랜드였고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운영 중이셨고 따로 자사몰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기 광고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품목 취급하시는 판매하시는 취급 품목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사실 선택과 집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에 따라서 예산 분배, 광고비 운영 분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상품이 많으신 경우 같은 경우에는 네, 상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상품을 다 광고를 하기는 조금 예산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주력 상품들 위주로 올려놓으셨었나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원주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한다. 그래서 이 상품에서 자사몰에서 자사 스마트 스토어에서 운영 중이신 베스트 상품 라인업을 순서대로 정리를 했고요. 그 중에서도 방금 말씀드렸던 시즌성 이슈가 있는 상품들, 이러한 시즌성 이슈가 있는 상품들은 사실 예를 들어 가을 학기만 운영하는 낮잠 이불 패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사실 이러한 제품은 겨울 되면 광고 성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따라서 가을 시즌에만 겨울이 되기 전에 미리 세팅을 해둔 다음에 겨울이 오기 전에 오프를 해서 시즌별로 운영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시즌이 바뀔 때 저 같으면 아기 옷이나 이런 거를 많이 살 것 같아요. 네. 시즌 환절기에 아무래도 더 추위나 더위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아기들이 조금 더 빠르게 시즌이 바뀌기 전에 살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시즌이 그 바뀌는 환절기 시점을 잘 이용해서 그렇죠. 상품들을 미리 세팅해놔서 그걸 강조를 하는 게 좋다라고 네, 말씀해 주시는 맞습니다. 거죠. 근데 해당 이제 브랜드에서는 KPI는 최소 350% 이상은 나와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고 사실 브랜드 이슈 같은 사항이 있었는데요. 사실 경쟁사에서 많은 견제를 통해서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해도 성과가 잘 안 나는 그런 이슈 사항이 있었던 브랜드였습니다.
예산은 전월에는 한 400만 원 정도 쓰셨는데요.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만 300만 원, 그리고 GFA 100만 원 정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GFA는 전혀 이용하지 않으셨던 이력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GFA 이력은 제가 판단했을 때 네이버 검색 광고로만 진행하시는 것보다 네이버 GFA 카탈로그형에서 요즘 좀 성과가 잘 나오거든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품 취급하신 상품군이 많다 보니 카탈로그형으로 슬라이드형으로 소비자한테 다양한 품목을 노출시키는 게 저는 오히려 메리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진행을 하기 전에 네. 목표 KPI가 350% 이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기존에 진행하던 광고에서는 로아스가 어느 정도 나왔었나요? 로아스는 사실 200에서 300 정도로 나왔고 어느 정도 최적화가 있는 사실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품질 지수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으나 광고비 누수에 대한 부분을 해결만 해도 350%는 무조건 넘길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 지금 집행 2개월 차인데 지금 꽤나 성과가 350% 이상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존의 광고를 진행하던 입장에서 너무 아예 그냥 초기 세팅 단계는 아니었고 어느 정도 네. 하실 줄 아는 상황이셨는데 거기서 성과를 더 올려주셨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전략은 광고비 누수를 방지하기 위함이었고요. 성과를 봤을 때 키워드별로 전환이 발생하지 않았던 키워드로 따로 분리를 해서 입찰가 조정을 하고 사실 마케팅 전략이라는 게 어떤 업체별로 업종마다 다 세분화돼서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라이브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렇게 진행을 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문제점이 매출액 볼륨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예상되는 매출액이 작년 대비 지금 한 절반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매출액 볼륨을 키워야 했고 두 번째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액 볼륨이 줄어드니까 작년 대비 최소 70%는 목표를 했으면 좋겠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출생 아이를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라 소비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시장 파이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이런 유아 업종에서의 성과도 보장을 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공급도 새로운 시장에 이제 제가 만약에 사업자면은 이제 출생률이 낮아졌으니까 이 업종으로 사업을 하는 건 좀 꺼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공급도 많지는 않을 거라 저도 생각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출액 볼륨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최대 70%까지 목표로 했고요. 세 번째는 그 전에 방대하게 이제 정리가 안 됐던 그룹 캠페인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일단 판매하시는 상품이 너무 많다 보니 종류별로 분리가 안 돼 있었고요. 그리고 어떠한 제품에서 어떻게 예산을 분배해야 되는지 우선순위 또한 재정립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운영소를 네. 운영소로 네. 있는 거죠. 네. 비난 문제. 네. 그래서 판매하시는 제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상품을 모두 맥시멈으로 풀어놓으셨기 때문에 사실 전환이 발생하지 않았던 캠페인에서도 운영비가 계속 태워지는 있는 상황이었고 반대로 여기는 조금 입찰가를 상향하고 조정하거나 아니면 캠페인 예산을 좀 늘려서 운영하는 것이 더 로아스가 개선될 것 같다라고 하는 캠페인과 광고 그룹에서는 오히려 또 일 예산이 몇만 원 정도로 제한이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요즘 광고 성과가 가장 잘 나오는 제품, 시즌성 제품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실 이 브랜드 같은 경우 자사의 브랜드 파워가 어느 정도 있는 인지도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자사명이 포함된 키워드로의 성과가 제일 많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 유아 패브릭 업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낮잠, 이불 관련한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모차 관련 상품이라든지 이런 베스트 라인업에서 꾸준히 상품이 좀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네이버 쇼핑 검색에서 키워드 그리고 캠페인 그룹 단위별로 소재가 없는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된 캠페인과 그룹을 재정립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사실 확장 소재에 대한 활용도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브랜드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는 나오긴 했지만 사실 최고의 성과는 아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쇼핑 상품에서 부가 정보에서 확장 소재도 추가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리뷰와 찜수 같은 사실 다른 소비자가 남긴 이런 확장 소재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안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확장 소재를 또 추가했고 그리고 주력 상품 리스트업을 짜르륵 한 다음에 우선순위대로 광고비를 퍼센테이지로 비중을 나눠서 광고비 예산을 분배했습니다. 이게 진짜 확장 소재라는 게 사실 어느 정도 브랜드 이미지가 쌓여있는 회사인 경우에 그걸 안 해도 로아스가 어느 정도 나오니까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확장 소재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없는 그런 고객들까지 끌어올 수 있는 후킹 요소이기 때문에 네. 꼭 브랜드 이미지가 높더라도 그런 확장 소재를 잘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로아스에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브랜드 이미지가 있는 그런 업체더라도 꼭 확장 소재를 잘 관리받는 게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운영 전략 이외에도 GFA 카탈로그형을 또 추가로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요. 지금 전월달이죠. 8월달에 GFA 성과가 한 500%에서 600% 로아스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카탈로그형의 장점은 기존의 배너를 활용하지 않고도 배너 없이도 기존에 판매하고 계시는 상품들을 리스트업해서 아이템을 세트를 설정하신 다음에 진행하실 수 있다는 게 일단 가장 큰 장점인데요. 제가 몇 달간 GFA 카탈로그를 운영하면서 좀 신기했던 점은 예를 들어 유모차 가리개 상품으로 GFA 카탈로그형을 집행을 했을 때 과연 소비자가 유모차 가리개를 구매를 할까요? 이제 여름이었기 때문에 네. 햇빛도 강하고 이제 피부에 그런 직사광선이 많이 안 좋잖아요. 네. 제가 아이를 가지고 있는 입장이면은 저는 알아볼 것 같아요. 만약에 네. 떴다 그러면 알아보지 않았어도 이런 게 있구나라는 사실을 몰랐어도 딱 떴다 하면 저 같으면 하고서 혹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도 원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유모차 가리개로 유입을 한 다음에 바로 이탈하지 않고 자사 상품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한번 보셔요. 한 다음에 소비자가 인지하게 되고 그 다음 다른 상품까지 장바구니로 담아서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로아스가 많이 개선될 수 있었고 사실 GFA 카탈로그형 이외에도 그 쇼핑 검색에 쇼핑 브랜드형이 있거든요. 네. 쇼핑 브랜드형이라고 하면은 모바일과 PC에서 검색 시 브랜드, 자사 브랜드가 노출되는 구좌인데요. 쇼핑 브랜드형 같은 경우는 사실 브랜드 싸움이기 때문에 경쟁사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하지만 저희가 찾아야 되는 전략은 뭐죠? 경쟁사가 사용하지 않는 세부 키워드가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 경쟁사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키워드를 세부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자사 브랜드에서는 메인 키워드가 아닌 사실 메인 키워드 싸움은 어느 정도 입찰가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 지출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메인 키워드로 전쟁을 하면은 출혈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네. 광고비가 그만큼 개선된다는 매출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 메인 키워드 싸움보다는 세부 키워드의 싸움을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업종이 경쟁사가 너무 많지 않더라도 네. 딱 메인 키워드가 정해진 업종이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 키워드가 시장 과열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비드를 하는 모든 경쟁사들이 다 손해를 보고 볼 것 같은 그런 구조가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네. 네, 클릭당 비용이 너무 높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다 이제 경쟁해서 CPC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가지고 클릭을 해서 전환이 이루어져도 사실 큰 이득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부 네. 키워드 발굴이 되게 중요한데요.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광고를 집행하는 업체에서 그 경쟁사의 키워드를 저희가 조사할 수가 있잖아요. 네. 빅데이터를 통해서. 네. 네, 거기서 이제 경쟁사들이 세부 키워드에는 많은 집중을 많이 안 했더라도 키워드 발굴을 소홀히 한 거죠. 소홀히 했었어요. 그래서 메인 키워드 위주로 집중을 하는 전환이 일어나는 그런 전환이나 클릭이 잘 일어나는 그런 메인 키워드에만 집중을 했었는데 그러면은 전환율이나 클릭률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거의 그쵸. 메인 키워드이기 때문에. 하지만 네. 이제 CPC 해서 로아스는 결국에 올라가는 데는 큰 도움을 못 주는 거거든요. 네. 이제 세부 키워드는 근데 이제 기본 입찰가 뭐 70원대 100원도 안 되는 금액에
클릭이 발생해도 큰 출혈이 아닌데 네. 거기서 전환이 발생을 하면 말 그대로 큰 이득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세부 키워드 발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아 업종은 그 반려동물 그 업종이랑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객단가가 어느 정도 있어도 사실 로아스가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객단가가 낮으면 사실 뭐 10,000원짜리 한두 개 팔려서 로아스가 그렇게 높게 측정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객단가의 높은 상품들의 특징은 로아스 개선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용이할 수 있다. 조금 쉬울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캠페인과 그룹명을 분리를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명확하게 분리를 했고 그리고 사실 이게 제가 계정을 그때 데이터를 보면서 담당자분과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떠한 기준으로 이제 분리되어 있는지 담당자분께 여쭤봤었어요. 네. 근데 담당자분도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방치되어 있는 계정이었고 대행사를 쓰고 계셨었나요? 네, 이전 대행사가 있으셨어요. 근데 전혀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제가 이관 이후에 그룹핑과 새로 아까 말씀드렸던 세부 키워드 발굴까지 다 세팅을 해드렸고 그래서 아무래도 캠페인과 광고 그룹의 분리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이거에 대한 히스토리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만큼 관리가 미흡했던 캠페인과 광고 그룹을 이제 직관적으로 어떠한 분류 기준으로 나눴는지 이 캠페인과 이 광고 그룹은 뭐 가을 학기 시즌 맞이로 세팅을 한 건지 등등 세부적인 것들을 이제 다 한눈에 보실 수 있게끔 그리고 세팅 이후에 담당자분께도 이제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담당자분도 어떠한 기준으로 캠페인과 그룹을 나눴는지 인지를 하실 수 있게 나눠놨습니다. 사실 이게 자세하게 어떻게 그룹이나 캠페인을 분리를 했는지 궁금한 점을 여쭤보면은 사실 이게 뭐 개인 업계 개인의 비밀일 수가 있어가지고 네. 자세하게 여쭤보기 좀 그렇지만 네. 어떤 기준으로 캠페인이랑 그룹들을 분리하셨고 또 네. 세부 키워드 발굴하는 과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브리프하게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일단 네. 저희 내부에서 이제 솔루션을 쓸 수가 있죠. 네. 경쟁사 키워드 분석을 먼저 했고요. 그래서 경쟁사 키워드 중에서 자사 브랜드에서 안 사용하는 키워드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했고 그리고 자사명과 자사명이 포함되지 않은 세부 키워드로 일단 추천을 해야 했는데 그런 세세한 꿀팁까지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우선순위대로 캠페인과 상품을 나눴고 그리고 주력으로 잘 팔리는 판매가 잘 이루어지는 성과가 좀 많이 나오는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PC와 모바일까지 분리를 해서 나눠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어떤 상품이든 이 시즌 DB든 간에 진짜 PC 모바일을 꼭 구분을 해야겠죠. 네. 입찰가가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운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일단 쇼핑 상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쇼핑 브랜드형에서 사실 많은 광고주분들이 되게 소홀히 하시고 많이들 놓치고 계시는 구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브랜드 검색이라고 하기는 애매하지만 쇼핑 검색에서 할 수 있는 쇼핑 브랜드형으로 일단 자사의 브랜드를 쇼핑 검색 구좌에서 바로 노출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비타민이 있네요. 비타민 쳤을 때 쇼핑 검색에 들어가면 이렇게 뜨는 곳이 쇼핑 브랜드형 구좌이거든요. 그래서 자사 브랜드를 바로 최상단에서 노출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 일단 파워링크가 아닌 쇼핑 검색에서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네. 꽁 선생님이 올라오셨네요 여기에. 꽁 선생님. 꽁 선생님. 네. 누군가 있네. 네, 꽁 선생님. 그러니까 또 쇼핑 검색에서 할 수 있는 그거 네, 같은. 네, 쇼핑 브랜드형 네. 구좌입니다.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은 일단 시장에 대한 얘기를 사실 저는 좀 제가
관리를 해본 적이 없던 그런 업종이어가지고 네. 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동물 업종이나 육아업종은 그냥 가성비보다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요소나 성분 이런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소재 GFA도 하셨으니까 네. 소재 같은 경우에 네. 어떤 소구점들을 강조하시는지 그게 좀 전 궁금합니다. 사실 구매하시는 연령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긴 해요. 네. 아무래도 자녀분들을 키우는 이제 부모님, 학부모 세대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분들이 손. 이제 손자, 손녀 이번에 뭐 추석이라고 하면은 추석 선물 음. 이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네. 사실 그분들의 후킹성을 따지면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바꿔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일단 저는 다가오는 추석에는 추석 선물 관련 키워드로도 세부 키워드를 잡았고요. 그리고 가을 학기 이제 뭐 방학, 개학 이런 시즌성도 저는 세부 키워드를 비슷한 일부 세부 키워드로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재 같은 경우도 사실 GFA 카탈로그형이라서 소재가 별로 중요한 구자는 아니긴 했으나 소재로 따지면은 사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자사 브랜드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와 문구라는 가정하에 저는 사실 신규 고객을 유치하면은 혜택만한 소재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신규 고객 이벤트, 신규 회원 구매 시 얼마 할인과 같은 이러한 프로모션을 내세우는 소구 포인트가 저는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데는 제일 적절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프로모션 같은 것도 강조를 많이 해주셨고 그다음에 네. 요소랑 성분 같은 것도 네. 강조를 많이 해주셨다. 네. 네.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질문이 있는데 네. 브랜드 파워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전에 입관을 하시기 전에 여기 바이럴도 진행을 했던 네. 그런 곳이었는데 혹시 계정을 관리를 해주시면서 바이럴도 진행을 하셨나요? 네, 당연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맘카페 진행을 했었고요. 네, 근데 사실 맘카페도 요즘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맞아요. 조금만 바이럴을 해도 글을 삭제가 당한 경우가 많아요. 어, 네, 그러니까 이게 경쟁사끼리도 그 경쟁을 하기 때문에 맘카페 안에서도 이거 타사 아니야? 이거 광고글 아닌가요? 이런 회원 내에 삭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 바이럴을 진행하실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네, 광고글이 티가 안 나는 선에서 저희가 따로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맘카페 바이럴 진행하실 때는 그런 유의점을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카페에서 이제 아무래도 너무 많은 글들이나 정보 글들이 이제 광고를 통하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그 카페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맞습니다. 쪽으로 관리를 많이 하는 거죠. 네, 카페에서 자연스러운 침투, 네, 침투가 중요하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카탈로그에 대해서 이제 GFA를 진행하지 않았던 업체였잖아요. 네, 그래서 GFA 매체 확장에 대해서 네. 제안을 드릴 때 어떤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나요? 일단 별도의 소재 없이 네.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게 저는 오히려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사실 소재를 만들고 기획하는 시간을 절약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아까 이 해당 업체 같은 경우에는 판매하시는 상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러한 스마트 스토어 내에서 판매하시는 상품이 많으면 그만큼 GFA 카탈로그로 넘어갔을 때 판매해서 노출을 시켜줄 수 있는 네. 슬라이드형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품들이 많다는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한 장점들을 살려서 저는 카탈로그형을 제안을 드렸고, 그 카탈로그형 세팅을 할 때 사실 두 가지 타겟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었어요. 하나는 넌 타겟, 그러니까 기존의 타겟 없이 진행을 했고, 두 번째는 맞춤 타겟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제 GFA 카탈로그형 설정을 하실 때 타겟에서 뭐 연령대 설정도 가능하시고, 거기 보면 확장 데모라는 구역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은 뭐 몇 세부터 몇 세 영유아 부모, 몇 세부터 몇 세 부모 이런 식으로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선택까지 해서 저는 어떠한 유저에게, 소비자에게 노출을 시킬 것인지 맞춤 타겟과 넌 타겟으로 비교를 먼저 했고, 어떠한 상품은 어떻게 판매가 이루어지는지, 맞춤 타겟에서 더 성과가 잘 나는지 아니면 뭐 넌 타겟에서 성과가 더 잘 나는지 등등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해당
이런 맞춤 타겟과 넌 타겟 같은 경우는 사실 상품별로도 너무 차이가 많고 업종별로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뭐 예를 들어 다른 업종이긴 하지만 화장품 업종이라고 따졌을 때도 어떤 소재는 유독 넌 타겟에서 성과가 나고 어떤 소재는 맞춤 타겟에서 성과가 나는 그런 차이가 좀 극명하기 때문에 네. 해당 브랜드에서 뭐 맞춤 타겟에서 더 성과가 잘 났다고 하더라도 다른 유아 패브릭 업종에서는 또 넌 타겟이 더 잘 나올 수 있으니까요. 꼭 해당 업종의 그 타겟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넌 타겟 혹은 뭐 맞춤 타겟으로 세부 타겟팅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사 브랜드의 그 데이터는 어떤지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고 나서 광고 운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어떤 업종이든 마찬가지는 유아도 마찬가지지만 데이터가 쌓여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연령대나 타겟에서 그 전환이 잘 나오겠지 하고 이 연령이나 타겟에만 집중하는 네. 그런 경향이 있는데 광고주분들이 네. 꼭 그렇지만 않다는 그런 발레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넌 맞습니다. 타겟을 진행해 봤을 때. 그래서 넌 타겟을 꼭 진행해 보시고 우리의 논리가 맞았다 아니면 우리의 뭐 가설이 맞았다 이런 아니면 틀렸었구나 다른 쪽에서도 매출이 발생을 하는구나. 그리고 역시나 여기가 주 매체의 주 타겟이었지만 생각지도 못한 타겟에서도 조금씩 전환이 발생하고 있구나. 이 부분에 큰 예산은 아니더라도 조그만 예산을 투자해서 이쪽에서도 전환을 꾸준히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런 전략 등을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넌 타겟을 꼭 진행을 데이터가 없으시다면 넌 타겟을 꼭 진행을 해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집행 이후에 데이터 이력을 확인해서 자사 브랜드에서는 어떻게 성과가 났는지, 어떻게 판매가 됐는지, 자사 브랜드의 구매한 타겟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추후에 이제 비교해 보시고 그 다음 이후 세팅 때에 적용해 보시면 좋으니까요. 네, 처음부터 너무 러프하게 너무 세밀하게 잡으시다기보다는 러프하게 잡으셔서 데이터를 좀 확보한 다음에 집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네. 시간이 어느 정도 됐네요. 오늘 네. 약속 드린 시간은 여기까지여서 네. 여기서 마무리 드리도록 하고 그냥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거나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여기 위에 이혜진 마케터, 저 정원준 마케터에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실 저희가 이렇게 러프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랜드의 인지도에 따라서 아니 브랜드 파워에 따라서 뭐 아니면 과거에 광고를 집행하셨던 이력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목표하시는 KPI는 어느 정도인지 윤리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등등등 너무 세부적으로 볼 게 너무 많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지만 사실 세부적으로 드릴 수 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해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는 계정을 보고 나서야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세한 컨설팅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상단에 연락처로 전화나 카톡, 메일 상관없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컨설팅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좀 마지막 마무리를 하기 앞서서 네. 이제 시즌 정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좀 네. 약간 좀 짧게 넘어간 것 같아가지고 네네 시즌 어떤 게 있었죠? 가을, 네. 추석, 가을도 이제 추석 네. 관련 시즌이 있었고 네. 지금 다가오는 또 11월엔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죠. 블랙 프라이데이 네. 이씨 업종 대란이 일어나는 날이죠. 네. 그리고 크리스마스 연말이 될 수 있고요. 네. 이쯤 되면 이제 또 방학. 이거 겨울방학. 저 유업종이니까 방학, 개학 이런 시즌들도 노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어린이날. 어린이날. 네. 네. 이러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막 임시 공휴일이라든지 그런 공휴일 같은 것도 네. 그런 전환이나 매출의 그래프에 변동을 일으키는 여지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다가오는 10월달에 국군의 날이 있잖아요. 음. 이번에 최근에 임시공휴일도 지정이 됐는데 그래서 국군의 날과 국군의 날과 유아업종 사실 별 관계가 없고 네. 사실 하루기 때문에 네. 이 하루에 데이터가 튀었다고 해서 이게 국군의 날 공휴일이라 임시 공휴일이라 데이터가 이렇게 매출이 특이하게 발생했나?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아무래도 유아업종이다 보니까 이제 자식 아이들에게 집중이 될 수 있는 뭐 공휴일이라고 해서 뭐 아이들이 아이들이 구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렇죠.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이런 아이나 이 아이에 관련된 이런 추석
명절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 방학, 개학, 어린이날 이런 쪽에서 시즌에 조금 더 매출 전환이 잘 일어나는 그런 시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네. 또 없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블랙 프라이데이가 사실 한국에서 이렇게 막 뜬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미국에서 왔던 그런 거였는데 요즘 네. 블랙 프라이데이에 모든 이시 업종이 다 이런 프로모션을 진행할까요?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대부분 하시는 걸로. 네. 그래서 코리아 세일 페스타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니요, 저는 못 들어보셨어요? 네. 한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시즌들을 네. 네, 코리아 세일 페스타 네, 이런 여러 가지 소비가 잘 일어나는 이런 시즌들을 노려가지고 네, 이런 시즌 전에 미리 세팅을 맞춰놔야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라이브를 진행해서 미리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당일에 구매하시는 고객님들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꼭 미리 시즌 전에 세팅을 끝내놓은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사이버 먼데이 이런 것도 있겠네요. 네, 네.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즌 활용 오늘 요약을 해드리면은 소구 포인트에서 가격적인 아무래도 아이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요소나 성분 강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어린이들에게 믿을 수 있는 성분인지 그 회사에 대한 신용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바이럴을 진행하시든 아니면은 배너에서 브랜드를 많이 노출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셔도 되고 네. 그렇게 해서 브랜드 파워를 키워주시는 것 또한 중요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성과 개선 이런 건 이제 마케팅 관리적인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따로 말씀 안 드리고 네 오늘 그렇게 해서 먼저 광고를 집행하시기에 앞서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네요. 네. 이런 세 가지 사업 전략들을 잘 설정하시고 나서 이제 광고 진행을 잘 하시면은 그때는 이제 매력적인 브랜드로 탄생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은 이렇게 유아 업종, 가을학기 맞이, 네이버 검색 광고 세팅법에 대해서 그리고 녹여낼 수 있는 소구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꿀팁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연락처 위에 상단에 네, 여기 정은주 대리님 계시고 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컨설팅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고 퍼포먼스 2팀 이혜진 정원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